자,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해당 이야기 거를 시작을 해볼 건데, 처음 뭐가 나오냐면은 도형의 기본적인 요소. 2학기 단원들이 다 뭐 도형이라든지 입체 도형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의 기본적인 틀을 먼저 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 그림 그릴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연필인데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면 이 세 개만 있으면 되겠죠. 요거 말고 다른 걸로 얘네 세 개만 있으면 다 그릴 수 있죠. 그지? 그래서 도형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점선면 세 개입니다. 세 개 말고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선이라는 게 뭐냐? 점이 연속적으로 모여서 이 선들을 다 이어놓은 게 선이겠죠? 맞지? 근데 점이 이렇게 모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점이 모이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직선, 항상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다. 다음, 면은 뭘까 그럼? 면은 선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아는 걸 면이라고 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곡면이 될 수도 있다. 종이 있잖아, 종이. 이렇게 생긴 종이. 얘를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구부리면은 곡면 되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면이 구부리면은 곡면 되듯이 선이 모였다고 해서 무조건 평면. 그러니까 얘를 평평한 면이라고 해서 이 친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평면이라고 부르죠. 얘는 꺾여 있으니까 곡면. 얘를 곡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이 모이면 항상 평면, 항상 뒷면이 아니고 평면 또는 곡면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얘네끼리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봤더니 선이랑 선, x자를 부었더니 우리 겹쳐버리네? 겹쳐버려. 그치? 겹쳐버리는 이 지점이 점이에요, 선이에요, 면이에요? 점이죠. 겹치는 점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교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면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칼을 푹 꽂았어요. 여기다가 칼을 푹 꽂았네. 푹 꽂으면 상처가 점으로 찍혀요, 선으로 찍혀요. 칼을 푹 꽂으면 상처 이렇게 선으로 그려지죠. 선으로 쫙 그려지겠지. 그럼 걔는 교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으로 만나면 교선, 점으로 만나면 교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칼을 푹 꽂아서 상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교선. 이 교선도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피어있는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어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봤더니 면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맞죠? 뭐 도형만 봐도 삼각형, 사각형, 비각형, 뭐 아니면 평행사단, 사단 이런 거 많잖아요. 점은 종류가 없어요. 점은 없다. 그럼 선의 종류도 궁금하겠죠? 선의 종류는 뭐가 있냐? 딱 세 가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직선 있고요. 반직선이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선분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직선과 선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직선은 뭐냐? 점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그지? 근데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끝이 없이 쭉 이어지는 직선을
이런 선들을 직선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 점과 이 점을 A, B라고 했을 때 A랑 B를 끝이 없이 갑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이 A, B를 지나면서 왼쪽과 오른쪽이 끝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쉬운 거 적어볼게요. 똑같이 A, B라고 했을 때 선분은 뭐냐?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있는 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 그럼 얘는 그리는 거랑 똑같아. 이 선 이렇게 그려놓은 거 그려는 게 얘죠. 똑같아. 얘도 이렇게 그려서 끝이죠. 그럼 얘도 A, B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얘는 A에서 시작해서 B란 말이야. 그치? B에서 시작해서 A일 수도 있겠죠. 그치? 얘는 좀 그려놨을 때 똑같아야 되나요? A에서 B로 그린 거랑 B에서 A로 그린 거랑 똑같아야 되나요? 똑같죠? 그럼 얘는 똑같은 거예요. 직선도 똑같아. B에서 A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BA라고 봤을 때 그려놨을 때 똑같아요? 똑같죠? 직선이니까 끝이 없잖아. 그럼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반직선은 뭐냐? 반직선, 직선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딱 돼. 그러니까 얘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는 반직선. 직선 딱 절반 딱 잘라. 그럼 반직선은 뭐냐? A에서 B라고 했을 때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선을 쭉 이어줄 이 직선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냐면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은 뭐라고 표현할 거냐? 시작 지점은 보통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이어줄 건데 얘를 표현을 해줘야겠지.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끝이 없이 갈 거예요 라고 표현 이렇게 줘요. 다음 주황색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B에서 시작해서 A죠. B에서 시작을 해서 A 방향으로 그어줄 거예요 라고 표현을 줍니다. 그럼 얘는 지금 똑같아 달라? 다르죠? 생김새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얘는 같지 않다. 성분과 직선은 똑같은데 반직선은 다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점 두 개가 찍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선의 종류가 몇 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 총 4개.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또 주면 되겠어. 선의 종류는 이렇게 직선, 반직선, 선분 3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했던 게 그거예요. 점선면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걔네 가지고 겹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러고 보니까 면의 종류 되게 많은데 선의 종류를 몰라. 선의 종류를 나타냈어. 그러고 보니까 점은 뭔가 심심해. 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찾았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보겠지? 우리 수직선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차이 얼마죠? 우리가 차이 또는 길이는 항상 플러스 값으로 말해줍니다. 길이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정신줄이 차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돼. 큰 거리는 4 이렇게 두 점 사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가운데 값도 잡고 싶어. 그 길이가 정확히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지 보통? 거리 찾은 다음에 절반 나누기 2니까 얘에서 2 더하거나 얘에서 2를 빼주죠. 근데 우리 평균 배웠잖아요. 사실 얘도 평균이랑 똑같아요. 얘랑 얘 가운데니까 평균 구해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랑 1 더한 거에 평균 두 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을 풀어줍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풀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점에 이름이 있어요. 가운데 있죠.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점은 정확하게 가운데, 그러니까 A에서부터의 거리랑 B에서부터의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 점의 이름을 중간에 있는 점,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중점. 그래서 A, B의 중점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거리가 같은 평균 구하듯이 구해줘도 되고, 아니면 거리 구해서 절반에서 더하고 빼줘도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거를 중점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살짝 넘어가 볼 건데, 각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었죠? 각이라는 걸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그죠? 그게 조금 연장, 조금 추가적으로 개념이 들어올 건데, 보시면 각 AOB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옛날에는 각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점을 A 말고 O라고 했을 때 각 O라고 해버리면 얘일지 전체일지 어떻게 해요?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꼭지점 찍고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 3개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이 점 A, 이 점 O, 이 점 B라고 했을 때 이 각도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각 표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각도 쓸 때 뭐 90도 이런 것처럼 기호 아니면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것처럼 얘가 표시예요. 각이라는 표시. 각 얘네 3개를 순서대로 말하면 돼요. 그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A, O, B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 각을 뜻하는 거예요. A, O, B 순서대로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각도를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뭐가 있지? B, O, A로 그려도 똑같죠? 그렇죠? 좀 똑같은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뭐 다 알겠지만 이 선은 원래 여기 있다가 이만큼 들어 올렸어. 그치? 딱 멈춰놓고 잰 각도죠. 그래서 이 선이 여기서부터 회전한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나중에 더 상위 개념을 배우고 더 추가로 가서 그때 가서 더 배우면 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럼 우리 지금 각도가 나왔네. 선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선 가지고 돌렸더니 각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각이 나왔으니까 각의 종류도 나타내야겠죠. 각도에도 종류가 있다. 각도의 종류 180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총 4가지로 나눠요. 4가지. 4가지 뭘로 나누냐면 0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각도를 표현하는 게 있고, 90도를 표현해 주는 게 있고,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각도랑 180도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예각이라고 표현해 줄 거예요. 0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각도, 직각보다 작은 각도를 예각이라고 표현해 줄 거예요. 얘는 뭐라고 표현하죠? 직각이죠, 직각. 그 다음 얘는 뭐냐? 중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칼이 날카로울 때 뭐라고도 하죠?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죠. 잘 갈렸을 때. 그래서 얘가 중각은 좀 둔해서 많이 돌릴 수 있어요. 중각.
그럼 180도는 뭐냐면 평평하잖아요. 평평하니까 평각. 그래서 예각은 0부터 90 사이 포함 안 해요? 포함 안 하는 거 초과 미만으로 이겠죠? 포함 안 하는 게 예각, 직각은 90도. 그럼 90부터 180까지는 중각, 180은 평각. 그럼 그 이상은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192도 얘는 뭔가요? 근데 우리가 각도 말할 때 각도 재생을 하면은 보통 요 안에 걸 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거는 굳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 좀 작은 각을 말하니까 뒤에 각 표현 안 해요. 얘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는 예각이에요. 아니 둔각이죠. 90보다 크니까 둔각도가 대중각 쓸 때 90보다 크니까 둔각인데 얘를 보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각도의 분류가 이렇게 된다. 기본적인 각도의 분류는 이거고 그런 거 봤더니 선을 막 이어놨어. 이렇게 이어놨더니 X자네. 그지? X자인데 여기서 각도를도 표현해주는 단어가 나온다.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는데 그래서 얘를 이 두 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주보고 있는 맞꼭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맞꼭지각.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각도들 있죠. 1개, 2개, 3개, 4개 다 나왔죠. 얘를 교각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각을 다 교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교각을 찾아주세요. 교각의 개수는 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2개짜리 있죠?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근데 3개짜리 아니에요. 교각의 정의는 뭐냐면 선을 그렸을 때 두 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네 각도를 말하는데 평각되려면 선 하나만 있으면 돼요. 평평한. 그러니까 교각이라는 거는 두 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네 개의 각도를 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교각 중에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맞꼭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마주보고 있는 각도는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뭐 80도. 그럼 평각이 180도죠. 그럼 결국 이만큼이 100도 되겠네.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180도니까 100도니까 여기가 80도. 맞꼭지각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좀 많이 쓸 겁니다. 맞꼭지각 크기는 같다 라는 걸 서로 쓸 거다. 그러면 직선 이렇게 선 두 개 그었을 때 맞꼭지각은 몇 쌍이 나올까?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두 쌍이 나오겠죠? 이렇게 도주는 거다. 그럼 밑으로 가서 선과 선을 지금은 X자로 그어냈는데 딴듯하게 직각이 만들어지도록 한번 그려봤어요. 선을. 직각이 만들어지도록 그려보니까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얘네 각도가 되게 다양할 때 이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서 뭐가 나오냐? 수선, 수직, 직교, 수직 등등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직교는 뭐냐면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다라는 게 붙거든요. 직교한다는 뭐냐? 이 선과 이 선이 직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직된다, 직교한다. 똑같은 뜻입니다. 수직된다, 직교한다. 근데 보면은 수선은 뭐예요? 수선. 수직은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직하는 거고 그리고 직교하는 거고 수선은
얘를 뭐 A 이 선을 B라고 했을 때 A의 수선은 B, B의 수선은 A. 그러니까 수직하게 그어놨을 때 얘의 수선은 B가 될 것이고 B의 수선은 A. 서로 수선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다가 직교하게 선을 그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선을 그는 거고, 직교는 행이고, 그럼 A의 수선은 뭐냐? 이 빨간색 선이 수선, 직교는 행. 그러니까 먹는다랑 음식이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직교는 행위보다는 상황이라 해야 되나? 이 직각이 그어진 상황을 직교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수선. 다르죠? 뭐뭐 한다랑 수선. 여기는 다른 거죠. 맞지? 예수선은 예, 예수선은 예. 그러니까 직교하게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수선. 이 선에다가 나는 직교하게 그리고 싶어. 그러니까 직각이 되도록 그리고 싶어. 그러면 필요한 게 수선. 이거 방금 그린 게 수선. 그리고 직각이 됐으면 얘를 이 현상, 이 상황을 직교한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선에다가 내가 직교하게 선을 그렸어. 그럼 여기서 딱 그렸을 때 쭉 떨어져서 얘랑 만난 지점 있죠? 그지? 그러니까 사람 몸이 있으면 얼굴에서부터 쭉 떨어지면 제일 밑에 뭐 있어? 이거 뭐야? 발. 그래서 얘를 수선의 발이라고 표현해요. 딱 만난 지점. 수선의 발이라고 하면은 만났을 때 딱 직각으로 찍혔을 때 그 만난 지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위에 한 가지 정도는 또 나오거든요. 하나 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보이죠? 말뜻 이해해보는 게 수직 이등분선 잘라서 봅시다. 수직 이등분. 수직이 뭐지? 이해죠? 이등분은 뭐야? 절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에다가 선을 그렸을 때 수직하게 긋되 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다 수직이잖아. 근데 이 선을 이등분 시키게 그어달라는 뜻이야. 수직 이등분선은 어떻게 그어도 다 수직인데 얘를 선을 그렸을 때 이등분 되게 되고 수직되게 그은 선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지만 쌤이랑 지구 사이의 거리는 쌤이 눈피를 딱 던졌을 때 간 거리죠. 최단 거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카메라 찍고 지루한테 가는 게 거리야? 아니면 여기서부터 바로 지루한테 가는 게 거리? 거리는 여기서부터 바로 가는 게 거리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면 가장 짧은 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리식기는 이 지구계랑 땅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떨어뜨리면 돼. 그럼 딱 그 내려가면서 걸린 그 거리 있죠. 그 거리가 딱 거리라는 거지. 또 하고 싶다 해서 여기서 이렇게 던졌어. 그럼 이렇게 갔잖아. 그럼 얘는 거리가 아니지. 돌아갔잖아. 돌아간 거 말고 바로 그냥 레이저로 쏘아쳐.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이 점이랑 이 선 사이의 거리는 2A와 3A야. 그러니까 수직되게 그어야 가장 빠른 거죠. 가장 빠른 거. 그래서 수직되게 그어진 이 거리를, 이 길이를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짧은 거. 알겠죠?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간단한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문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개념입니다. 점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항상 직선이 된다. 맞을까요? 보면 돼요. 아까 방금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샵에서 개념. 샵 유형 말고. 샵 유형과 샵 개념이 있는데 개념 보면 돼요. 1번. 점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항상 직선이 된다. 맞을까요? 왜 아니죠? 그치, 곡선도 있다 했지.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선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평면 또는 곡면이 된다. 맞을까요? 얘는 맞다 했죠? 평면이나 곡면 두 개가 될 수 있다. 선도 직선 또는 곡선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다. 디귿 점선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한다. 맞나요? 맞죠? 점선면이에요. 도형의 기본 요소는 이렇게 세 개가 될 거예요. 2번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점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직선 또는 곡선이 된다. 맞을까요? 맞는 말이죠. 선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평면 또는 곡면이 된다. 맞을까요? 뭐가 아니죠? 아니지. 평면 또는 곡면 된다죠. 지금 점선면은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한다 했죠. 지금 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민 기것이 답이 돼서 새끼가 될 거다. 개념 한 번 더 봅시다. 점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 맞나요? 점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얘는 말의 뜻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면이라고 나왔죠? 아 근데 당연히 아니죠? 점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뭐가 나와? 선? 면이 아니고 그지? 자 다음 니은 점선면은 도형의 기본 요소를 한다 했고 디귿 선이 연속으로 움직이면 항상 곡면이 아니고 직선이 그 평면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틀렸다. 다음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을 교점의 개수, 교점을 만나는 점이라 했죠? 그치? 그래서 만나는 점은 뭘까 결국? 꼭지점 부분에서 선들이 만나죠? 꼭지점의 개수랑 똑같은 뜻입니다. A는 얼마? 6. A 꼭지점 6개. 다음 교선의 개수.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야 교선이죠. 면과 면이 만나면은 교선인데 교선은 그럼 뭘까 결국? 모서리의 수랑 똑같다. 모서리 몇 개? 9개지. 그래서 9 빼기 6이 9이어서 3이 될 것이다.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 LB에 ABCD가 있다. 다음 중 서로 같은 반직선은 모두 몇 쌍인지 구해주세요. 반직선은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면 반직선의 특징이 뭐였냐면 시작 지점은 딱 찍히는데 가는 방향은 똑같아. 그치? 맞지? 그러면 시작 지점만 똑같고 가는 방향만 똑같으면 무조건 똑같은 반직선이잖아. 그죠? 시작 지점은 앞에 나타나는 데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알파벳이 똑같은가를 보고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만 보면 돼. 그럼 지금 문제 알파벳 똑같은 게 있나 봅시다. 볼 건데 이렇게 있는데 그럼 뭐 보면 되냐? 시작 지점 똑같은 게 앞에 있는 알파벳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A에서 B로 가 이렇게 가 그죠? 다음 얘는 A에서 E로 가 E 여기잖아. 얘도 어떻게 돼? A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럼 둘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 가는 방향이 똑같은 거. 얘들 똑같은 거. CB는 뭐야?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CB는 C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가. CD는 오른쪽으로 가. 그럼 둘이 똑같은 거 다른 거? 얘는 다른 거. 다음 얘 EA는 E에서 시작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ED는 왼쪽이니까 얘도 똑같은 거.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두 쌍이 똑같은 거.
오케이. 지금 같이 풀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6번.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점들이 있을 때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각각 찾아 그 개수를 모두 적어주세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점 두 개 있으면 몇 개 만들어진다 했지? 선이? 4개. 직선 몇 개? 1개. 반직선 몇 개? 얘는 2개죠. 선분은? 선분은 1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점이 4개 있죠. 여기서 점 2개를 고르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네 둘 고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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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둘 고를 수도 있어. 쭉 이렇게 6개 있지.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고,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얘네가 몇 개씩 있는 거야? 6개씩 있는 거야. 직선 몇 개? 이런 점에서 한 개씩 나올 건데 그게 총 6개 있다. 직선은 총 6개. 반직선은 12개. 선분은 여기서 모두 더해달라 했죠? 24. 그래서 얘를 공식화를 조금 시켜주면 선분의 개수 찾는 걸 공식화를 시켜볼게요. 그럼 얘는 자기 자신 이외에 자기 자신 빼고 모든 점에다가 선을 그릴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자기 자신 빼고 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런 점이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그렸을 때 사각형이잖아요.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이 될 수 있는데 점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그럼 점이 n개라고 봤을 때 자기 자신 빼고 다 그릴 수 있어. 맞지? n개의 점 중에서 자기 자신 한 개 빼고 점들을 다 그려줄 수 있어. 맞지? 근데 그런 점이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 맞지? 그런 점이 n개 있으니까 n개를 곱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랑 이렇게 그린 게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뭐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주면 돼. 그럼 여기다가 그냥 점 8개 있다 하면 8, 8 넣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 일일이 찾는 거야. 오케이. 직선도 똑같아요. 반직선은 뭐 해주면 돼? 2개 해주면 돼. 오케이. 7번 같은 걸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 지금은 어떤 경우가 없었냐면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있는 경우가 없었어. 맞지? 한 직선 위에 무조건 점 2개씩이죠. 근데 얘는 왜 문제냐? 이 경우에서 얘대로 풀어버리면 선분은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3개 나와요. 그치? 반직선 여기서 왼쪽,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맞지? 반직선 4개. 직선은 몇 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얘에서 얘 이어도 이거 하나, 얘에서 얘 이어도 이거 하나, 얘에서 얘 이어도 이거 하나. 그래서 여기서 개수가 달라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 일단 다 얘로 풀 거예요. 똑같이. 점이 몇 개가 있든 점 몇 개다 하면 일단 얘다 집어넣어. 그러고 이런 경우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다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서 몇 개 차이 나는지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7번은 어떻게 풀 거냐? 우리 뭐 갈 거죠? 반직선 갈 거죠? 반직선 어떻게 해야 돼? 얘 구한 다음에 2배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점 4개 있죠? 여기다 4 넣을게요. n자리에 4 넣을 거야. 4 빼기 1 곱하기 3 에다가 2로 나눠줘야 됩니다. 얘는 3 곱하기 4를 2로 나눠줘야 되고 총 6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봤을 때 직선 위에 점 3개가 있대요. 맞죠? 그럼 우리 반직선계수 원래 어떻게 세? 이렇게 했을 때 2개, 2개, 2개죠. 그럼 총 몇 개야 여기서? 여기서 좀 6개가 나왔어요.
맞죠? 아, 여기가 근데 2배 해줘야 되죠? 반직선은? 원래 총 12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예외가 생겨요. 근데 아까 봤더니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왼쪽,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왼쪽 이 4개밖에 없다. 이렇게 차이나요? 2개가 차이나죠? 2개만큼을 빼줘야 돼요. 차이나 개수가. 그래서 10개가 됩니다. 일일이 다 그려보고 하는 것보다 지금은 점의 개수가 적어서 다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나중 가면 다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어디에 적어주시고 이걸 이용해서 얘는 그거예요. 직선 선분 개수야. 반직선 구할 거면 2배 해줘야 돼. 반직선은 그럼 어떻게 구해요? 반직선은 n-1에다 n 곱해주면 반직선이겠죠? 근데 문제에 아까 계속 말하듯이 직선 위에 점 3개 이상 찍혀있는 그 경우가 있으면 거기서 몇 개 차이 나는지만 구해서 빼줘버리면 끝납니다. 알겠죠? 8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8번 볼 건데 이런 좀 기이하게 생겼죠. ABCDEF G이 돼 있고 7개의 점 중 2점을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설명해요. 그럼 똑같아. 직선의 개수 어떻게 생각하고 2분의 n-1에다가 n 곱하는 거.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점 몇 개? 7개. 7 넣어버리면 돼. 7 넣어주면 1 빼기 1은 6 곱하기 7 2로 나누면 21. 그럼 원래대로면 3분 21개, 직선 21개, 반직선은 2배 해야 되니까 42개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어떤 경우 있냐고 어떤 경우 있는지 봐야 되겠지? 직선 위에 점 3개가 찍혀있는 경우. 맞죠? 이 경우가 있는지 봐야 돼. 그럼 봤더니 이런 데서 다 점 2개야. 어떻게 보 근데 아래가 있죠? 그치? 아래 경우에서 그럼 개수를 세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만 그려놓고 그럼 원래였으면 점 3개잖아. 점 3개였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에서 1 빼면 2 3에다가 나눴으니까 3이죠. 그럼 여기서 원래 직선이랑 직선이랑 선분은 3개 나왔어야 됐고 반직선은 6개 나와야 돼. 그치? 근데 몇 개가 차이 나는지 셀 거예요? 직선 몇 개 나와요? 실제로 보면 한 개밖에 안 나오지. 그치? 한 개밖에 안 나와. 반직선 이 경우일 때 몇 개 나온다 했지? 아까? 4개 나온다 했죠? 여기서 일로, 여기서 좌우로, 여기서 일로 4개밖에 없죠? 선분은 하나, 둘, 셋. 얘는 3개 그래요. 3분의 개수는 사실 바뀌는 게 없어요. 얘는 그냥 20을 적어주면 되고. 근데 봤더니 직선 몇 개 차이? 2개 차이. 반직선은 2개 차이. 그래서 20 빼줘야 됩니다. 실제 개수는 직선, 내가 반직선은 20개, 선분은 그대로 20이죠. 답은 다 더해달라 했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선분에 대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없다. 근데 반직선과 직선에서 그 차이 나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오케이. 다음 9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있는 5개의 점 A, B, C, E에서 두 점을 이용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X, 반직선 Y, 선분 Z가 할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구해
보여주세요.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일일이 찾아봐야 합니다.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전 5개죠? 직선을 몇 개? 반직선은 어떻게 생겼대? 양 끝에 있는 것만 안으로밖에 못 들어가. 근데 가운데 있는 것들은 양 끝으로 퍼질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까? 양 끝에 있는 건 한 개씩이야. 맞지? 얘는 오른쪽으로밖에 못 오고 얘는 왼쪽으로밖에 못 가. 얘가 오른쪽으로 못 가는 건 여기 점이 없어서 표시를 못 해주죠. 표현을 못 해주니까 오른쪽으로 못 가요. 반직선이 얘는.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두 개씩이죠. 맞지? 하나짜리 여기 있어요. 얘 하나짜리, 얘 하나짜리. 얘는 좌우, 그러니까 두 개짜리가 몇 개 있어? 앞에 봐야지. 두 개짜리 몇 개? 얘는 좌우, 얘 좌우, 얘 좌우. 반직선. 아니 두 개짜리 몇 개 있냐고. 저기 몇 개 있냐고. 얘도 좌우, 얘도 좌우라니까? 몇 개? 3개, 점 3개. 하나짜리 점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2개 있고 좌우되는 게 3개 있죠. 선분은 저걸로 풀면 그냥 똑같아. 5 넣어주면 그럼 직선 한 개, 반직선 몇 개, 선분 몇 개.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사실 반직선은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선분 구하듯이 구하고 빼기 2해버리면 돼요. 항상 두 개 차이. 왜냐면은 선분 그리듯이 똑같이 그렸는데 1로 가는 거 하나 빠지고 1로 가는 거 하나 빠졌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직선 내에서 선분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얘는 선분은 똑같아요. 2분의 n-1 곱하기 n 해주면 돼요. 반직선은 어떻게 구하냐? 똑같이 2분의 n-1 곱하기 n은 난 뭐가 해주면 돼? 2 빼주면 돼요. 직선은 무조건 몇 개? 1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항상 어떨 때?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의 개수, 점이 돼.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돼. 이게 좀 이렇게 나중에 있어. 9번까지 했고요. 10번. 10번 볼게요. 그림을 그려놓을 건데 A 선분 AP랑 선분 PQ의 길이가 똑같대요. 이 길이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3AP가 3QB래. AP 이 길이가 QB 이 길이의 3배 해주면 얘가 된대요. 그죠? 그럼 이 길이의 3배가 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그냥 길이를 나중에 봅시다. 얘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길이 똑같으니까 얘는 1이죠? 이게 3배가 QB예요. QB의 길이가 얼마나? 3배니까 3.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거 AB의 길이는 PQ에다가 몇 배를 해야 되니? PQ가 얼마? 1. AB는 A에서 B. 5죠?
몇 배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네모에 들어간 숫자가 얼마? 네모에 들어간 숫자 얼마? 다 보였잖아. 왜 그래? 그럼 더 보여줬잖아. 오케이. 11번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AB, BC, CD의 길이가 다 똑같대요. AB, BC, CD의 길이가 똑같대요. AC의 길이는 24고 AD가 2 그럼 얘는 AD라는 게 AB의 몇 배니? AD. 근데 일단 이전에 24니까 길이가 똑같죠? 그럼 이 한 칸이 얼마가 돼야 돼? 12도 12, 여기도 12가 돼줘야 돼. 맞죠? 그럼 AB가 얼마? AB부터까지 다 더해야 되니까 36. AB는? 그럼 얘가 얼마일까? 3. 3배죠? A는 3. BD가 얼마? 얘가 24. 둘이 더해달라 했으니까 27. 오케이. 12번. 다음 그림에서 점 M과 N은 AD의 중점이래요. 중점. 그럼 얘가 M이라는 점은 AB의 중점이니까 길이가 똑같죠. 그리고 N이라는 점은 BC의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똑같겠네. 맞죠? 그치?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뭘 구할 거야? 전체 AC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그치? 근데 M부터 N까지의 길이가 18cm래요. 그죠? 그럼 이 길이를 A라고 표현을 해주면 얘랑 이 길이 똑같으니까 얘도 A가 되겠죠. 이 길이를 B라고 표현해주면 길이 똑같으니까 얘도 B겠네. A 더하기 B가 얼마야 지금? AC의 길이는 A 몇 개, B 몇 개? A 두 개, B 두 개. 2A 더하기 2B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맞지? 그럼 얘는 뭐야? A 두 개, B 두 개니까 얘가 뭐 해주면 돼? 곱하기 2 해주면 얘기잖아. 맞지? 분배 없지? 분배 없지? 곱하기 2 해주면 얼마? 이돼요? 이렇게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13번에 얘가 이 몇 개일까요? 얘각을 뭐라 한다 했죠?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몇 개? 어떻게 되겠죠? (90도보다) 작은 거 아, 세 개, 세 개. 3개. 90도는 안 된다고. 90도는 직각이잖아. 맞지? 보긴 둔각은 3개. 95도, 120도, 140도. 둔각은 3개. 예각은 5도, 70도, 40도로 3개. 180도는 뭐라 한다고? 평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90도는 직각. 자, 그럼 14번 답이 얼마일까요? 지금 예각 몇 개? 예각 4개. 둔각은? 어떻게 쓰게? 아, 두 개, 두 개. 180은 평각이라고! 응? 4개에서 2개 빼서 답은 2겠죠? 조심해야 돼. 90도는 직각이고 180도는 평각이야. 되겠죠? 다음 15번. 이제부터 진짜 각도를 이용해서 풀어줄 건데. 이렇게 돼 있고 이 표시 있죠. 이 표시가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이 만났을 때 직각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가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있다. B랑 OA랑 OC가 만났을 때 직각이네. OA랑 OC가 만났을 때 직각이. 맞지? 자, OB랑 OD, OB랑 OD가 만났을 때 직각이래요. 맞지? 그죠? 그랬을 때 X 더하기 Z의 값이 40도래요. 이 각도 X 그리고 이 각도 Y, 이 각도 Z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Z가 40도래요. 맞지? 그래서 이제 y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볼게요. x 더하기 y가 얼마예요? 그치? 90이죠? x 더하기 y가 90도야. y 더하기 z는? 얘도 90이야. 그치? 그럼 딱 잘랐을 때 왼쪽에 있는 거 다 더하면 x 한 개, y 두 개, z 한 개죠. x 한 개, y 두 개, z 한 개. 가 둘더하면 180. x 더하기 z가 얼마라고? 40. 얘랑 얘가 하면 40이에요. 그럼 이 y가 얼마가 돼야 될까? 얘랑 얘 더하기 40이에요. 이 y가 얼마 돼야 둘이 합쳤을 때 180. x 더하기 z가 40이라고 걔에다가 2y를 더해더니 180이라고 2y가 얼마 되니까? 140 둘이 빼면 될 거 아니야? y는? 70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달려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둘이 똑같긴 하죠 사실. 왜 똑같냐면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여기 직각이죠. 직각이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렇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여기 있던 선이 이렇게 돌아간 이 각도만큼 여기 밑에 있던 선도 똑같이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30도로 하는데 얘는 40도로 돌 수가 없죠. 그럼 종이가 이렇게 더 늘어나야죠. 그렇지? 종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돌려면 밑에 요 선이 딱 붙어 있다가 돌아간 여기 지금 떠 있는 이 각도만큼 이 선이 움직인 요만큼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풀어도 되는데 물론 뭐 그걸로 풀어도 맞죠? 근데 일단 정확하게는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다. 그것도 맞아요.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16번 한번 봐볼 건데요. 16번은 특강하고 나서부터는 숙제가 많아져요. 특강 숙제랑 본 숙제 따로 있으니까. 중간에 숙제 90문제잖아. 근데 본 숙제 금방 하잖아. 특강 숙제도 뭐 어렵게는 안 뽑았습니다. 개념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무슨 없지 처음 배우는 거. 자, 다음 그림에서 A, O, B의 크기와 COD의 크기가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A, O, B의 크기와 B, O, B의 크기와 COD 몇 대면? 5대 4래요. 5대 4. 이렇게 돼 있죠. A, O, B가 어디냐? 이 빨간색. B, O, D, COD는 이 빨간색. 둘이 5대 4래. 그럼 얘가 45도니까 얘네 나머지 두 개는 몇 도가 돼야 되지? 합했을 때? 180에서 45 빼준 만큼 얘네 둘이 합이 돼야죠. 그치? 그럼 얘네 둘의 합은 135가 돼야 돼. 그럼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135를 둘이? 5대 4로? 비례배분 주면 된다. 뭐 구할 거죠? BOD 구할 거죠? BOD가 어디야? BOD네? 그럼 우리는 지금 실제로 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얘는 이 부분 알면 얘 구할 수 얘 더해서 얘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어디야? COD네? COD 구할 거야. COD가 얼마야? 4만큼이야. 그럼 135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9분의 4 해주면 되겠죠? 60 나옵니다. 여기 60 더해주면 17번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영상 강의도 들을 테니까 한번 봐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65 얼마? 62 아니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 COD의 크기가 AOD의 5분의 1만큼이래요 그죠? 그치 근데 COD가 어디야? COD가 이거 보니까 이만큼 AOD는 AOD 이만큼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럼 5분의 1을 그러니까 양쪽에 그러면 AOD를 A라고 해보면 이거죠. AOD를 A라고 했을 때 COD가 5분의 1 A가 되죠. AOD를 A라고 했을 때 COD가 5분의 1, COD가 5분의 1 A 맞지? 그럼 이 전체는 90도에서 5분의 1 A 더한 거랑 똑같겠네 90도에서 5분의 1 A 더할 때 A가 돼줘야 돼 맞아요? 그치? 아 얘를 안 배웠구나 아직 다음 시기에 배워서 그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떤 방식이 있냐 결국 5배 차이라는 거죠 이 조각에 얘가 5배야 마치 피자 조각이 있다고 하셨을 때 얘가 한 조각이면 얘는 5조각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한 조각만큼 빼주면 이만큼이 몇 조각 돼야 돼? 이만큼이 4조각이야 맞지? 얘가 4조각이라고 그럼 얘를 4조각으로 자른 거네 90도를 4조각으로 자른 거네 90도를 4조각으로 자른 거네 얘가 얼마냐면 26.5 근데 뭐가 할 거야? BOD가 할 거야 BOD BOD는 뭐야? 직각에서 한 조각 뺀 거 맞지? 직각 90도에서 한 조각 뺀 거 22.5 그래서 60점 그리고 뒤쪽 가면은 풀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그 방정식을 푸는 법을 안 배워서 다음 시기에 영상을 안 배워서 풀 수 있을 거예요. 일단 18번 봅시다. 18번 문제 시계 문제인데 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두 개 알면 돼요. 시침과 분침. 분침은 한 시간에 몇 바퀴 돌죠? 한 바퀴 다 돌죠?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 그러면 1시간 60분 동안 360도를 돌아. 그럼 1분 동안은 몇 도만큼 돌아? 6도만큼 돌아. 분침은. 그렇지? 시침은 1시간에 몇 도 돌까요? 한 시간에 몇 도 돌까요? 시침이 1시간 지나면 한 바퀴 다 돌아? 한 가지, 한 칸이 몇 도지? 360을 몇 킬로 쪼개는 거야? 그치, 12개를 쪼개는 거야, 얼마? 30도, 그러면 60분 동안 30도 돌아가네? 어제? 그러면 1분 동안 몇 도 돌아가는 거야? 0.5도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이 두 개를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시침은 1분 동안 0.5도, 분침은 1분 동안 6도 돌아간다. 이걸 알고 보면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일단 기준은 0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둘 다 이렇게 정렬되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침이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분침은 여기 있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시침이 돌아간 이 빨간색 각도에서 분침이 돌아간 흰색 각도를 빼주면은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이 각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돌아간 각도에서 돌아간 각도를 빼주면 끝이에요. 오케이?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시침.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시 30분이야. 분침은 1시간 지날 때마다 한 바퀴 돈대요. 그럼 분침은 시간을 안 봐줘도 돼. 왜냐면 1시 되면 한 바퀴 돌았고 2시 되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1시든 2시든 여기든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 분만큼만 해주면 돼요. 근데 시침은 12시간 돼야 한 바퀴 돌잖아. 그래서 얘는 2시간만큼 가고 30분만큼 또 가줘야 돼. 그래서 얘는 분만 보면 되고 얘는 시랑 분 둘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을 때 3시 40분이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시침과 분침을 따로 구할 건데 시침은 시간과 분 둘 다 봐야 된다 했죠? 그치? 1시간에 몇 도 돌지 그럼 얘는? 1시간에 30도 돌죠? 그럼 3시간 동안은 30도만큼 3번 돌았네. 맞지? 그지? 그 다음 40분이야. 40분은 1분에 0.5도 간다고. 근데 그만큼 40번씩 0.5도씩 40번 갔다고.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분침은 근데 1시, 2시, 3시에 뭐라 했어? 다 여기라 했잖아. 그래서 분만 봐주면 된다. 40분 6도씩 40분만 봐주면 된다.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90 더하기 7해서 20 얘는 104 24 그럼 얘는 240도에 얘는 110도니까 둘이 빼주면 된다. 빼요 얼마? 130도가 됩니다. 이렇게 줄 일단은 20번, 21번은 못 풀고 아직 우리가 방정식에 관한 부분은 못 들어서 19번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각도가 60도라고 합니다. 문제에 보면은 점 O는 점 E에서 A, B로 내리는 수선의 발이래요.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점 O는 E에서 A, B로 내린 수선의 발이다. 수선의 발이 뭐라 했지? 발. 수직되게 찍었을 때 딱 발 찍힌 부분.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가 수직이란 뜻이야. 그렇지? 여기도 수직이란 뜻이야. 반대. 그렇지? 둘이 없이는 삼각대가 되니까. 다음 뭐로 돼 있냐면은 점 F는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점 F는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럼 뭐야? 얘도 직각이야. 맞지? 직각에서 60도만큼 빼면 여기 몇 도? 30도. 근데 얘는 무슨 각서? 뭐라 한다 했지? 맞꼭지가 크기는 똑같다 했죠? 여기 30도. 우리 뭐 구할 거? 뭐 구했네? AOF의 크기. AOF의 크기 어떨까? AOF의 크기 120. 30을 실제 카운트 했어. 20. 이렇게 보시죠. 20이랑 21번은 일단은 20번은 넘어갈게요. 20번은 CDP에서 21번은 풀 수 있습니다. 21번은 풀까?
막복지각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풀 수 있습니다. 막복지각. 이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고 처음 풀어놨구나. 잠깐만 주는데? 잠깐만 풀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안 써봐도 돼. 7년 다 풀었잖아. 여기 봐봐. 얘가 y네네. 아, 지금 여기 y.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야? 이만큼. 몇 도야? 180도. 아? 다 적어놓고 답을 안 적냐고. 응. 이렇게 풀어줘. 쪼개 필요가 없죠, 그치? 쪼개도 풀리긴 해. 굳이 쪼개. 자, 22번.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막복지각은 모두 몇 쌍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X자는 막복지각 몇 쌍 생긴다 했지? 두 쌍씩. 여기서 두 쌍, 여기서 두 쌍이 있다니 총 몇 쌍? 네 쌍이 될 거다. 23번은 그걸 좀 응용해 주면 됩니다. 막복지각은 총 몇 쌍입니까? 일일이 세는 게 아니야. 그냥 X자 하나, 그러니까 선 두 개 만나면 두 쌍씩 생기는 거야. 됐어. 걔가 있어. 22번이 됐어. 맞았고, 아니. X자 하나에 여기서 두 쌍, 여기서 두 쌍, 이렇게 네 쌍이야. 이렇게 하면 돼. 두 쌍, 됐어, 됐어. 우리 답이 네 쌍이라고. 아? 이게 질문이 아니죠. 아니요. 뭐하자가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평가는 안 돼.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해보면 답은 나오긴 할 거예요. 세 개짜리까지 되죠. 네 개짜리는 삼각대원이니까.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세는 방법도 있고 안 세는 방법도 있어요. 한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맞지? 두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돌아가면 어차피 만날 거니까. 두 개짜리. 다음에 세 개짜리. 하나, 이거 셋지. 오, 둘. 어디까지? 셋. 아무튼 이렇게 세면은 4개 나옵니다. 주세요, 주세요. 근데 이렇게 세면은 헷갈리잖아요. 세상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선이 몇 개 있지? 네 개 있죠? 아까 뭐라 했어? 선 두 개 만나면 몇 개 생겨? 두 쌍씩 생겨. 선 두 개 만나면 두 쌍씩 생겨.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되냐? 선 두 개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만 생각해주면 돼. 선에다가 번호 세볼게요. 선에다가 번호를 부여를 할게요. 1, 2, 3, 4. 그러면 1, 2번 만날 수도 있죠. 2, 3번 만날 수도 있죠. 3, 4번 만날 수도 있죠. 1, 3번 만날 수도 있죠. 2, 4번 만날 수도 있고 1, 4번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 입에 있어요? 딱 이게 없죠? 1, 2 만나는 거랑 2, 1 만나는 게 똑같은 거지. 이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총 경우가 6가지의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거 만날 때마다 몇 쌍씩 생겨? 두 쌍씩. 근데 얘도 1, 2, 3이 많을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보면 돼? 4개를 좀 헷갈렸네. 그럼 얘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선분계수 셀 때 1, 2, 3, 4가 있는데 얘는 자기 자신 빼고 1번이랑 만들어서 선을 만들 수도 있고 얘랑 만들어서 선 만들 수도 있고 얘랑 만들어서 선 X자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럼 얘는 자기 자신 빼고 4 X자를 만들 수 있어. 만나면. 근데 그런 애들이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 그렇지? 근데 1, 2랑 2, 1 그는 선이 똑같은 거라 했지.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걸로 세버리면 똑같아. 4 넣어버리면 3, 4, 2. 총 6가지인데 그때마다 두 쌍씩 생길 거니까 12개. 이렇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이건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개념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추가로 드린 사실 문제 있죠. 숙제인데 많죠? 많은데 풀었던 거 섞여 있어요. 풀었던 문제 똑같이 있으니까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몇 개 조금 지울게요. 35번. 36번. 37, 38, 4 지울게.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정도. 여러분들은 기초, 개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안 냈어요.
그래서 개념 문제도 있고 쌤이랑 풀 문제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